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욱 센터장입니다. 긴 또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형주 단에서도 사실상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들의 양호한 흐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신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종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종들,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모습들이 대형주 단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업종별로 극명하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지난주부터 한 2주간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은 신저점을 다시 한번 좀 이탈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코스피 역시도 계속해서 박스권 최하단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로 대부분의 주도주 성격의 종목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리고 9월 중순부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시세를 좀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방어가 되는 종목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흐름이 악화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는 상태고, 코스닥의 주도주가 실종된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 쪽에서도 역시 이렇다 할 주도 테마가 없는 그런 모습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매매하기 좀 껄끄러운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 시세, 장중에 변동성이 또 확대되고 윗꼬리가 또 많이 달려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단타라든지 또는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일주일 이내로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서 승률이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특히 유신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약간 재건 쪽에서 특히 좀 대장주 성격을 보유했었던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의 흐름을 좀 다소 좀 역전시키는, 아주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면 사실 여전히 유신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교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신이 좀 쉬어가는 찰나에 한미글로벌이 일시적으로 대장주 흐름을 좀 뺏어온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를 했죠. 하지만 한미글로벌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좀 놓여진 상태다 보니까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한 3,200억 정도 수준. 약간 테마 성격으로 보자면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하죠. 하지만 유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34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재건 관련주가 많이 올라온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전략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놓고 좀 보자면,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운 위치까지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유심뿐만 아니라 데모라든지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관련주 전반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좀 분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올라온 이유가 UA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중재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좀 모여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상승을 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UA가 중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UAE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독일 쪽에 가스를 또 대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지 지금 실질적으로 UAE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UAE 같은 경우 지금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주요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히려 뒤에서 더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했지 이게 절대 중재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중국이 지난번에 중국도 시진핑 역시도 푸틴과 대화를 했을 때 중재 관련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뭐 먹히지 않았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UAE가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일회성 이슈를 통해서 그냥 좀 테마 돌리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뭐 역에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파동이 지금 3차 파동까지 지금 나온 상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테마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가 큰 테마 같은 경우는 보통 4차 파동까지 나옵니다. 4차 파동이라는 말은 거래량이 각 파동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과거 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 되어야만 그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차 파동까지 나온 상태죠. 유시는 지금 가장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유신의 흐름을 가장 추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차원에서 유신이 이미 3차 파동까지 나온 현재 위치에서는 위로 먹을 것보다는 이제는 아래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 또 테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대장주 성격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외에 오늘 뭐 시세를 좀 보여줬었던 데모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월등히 탄력이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유신이 조금만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데모라든지 히림 같은 약간 후발주 성격의 종목들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신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만 온전히 지금 현재 이슈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영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신 기존 보유자 영역들 적어도 매수가가 37,500원 밑에 하단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처럼 주도 테마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좀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테마 산업군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5% 공략주는 바로 강원에너지를 들고 왔습니다. 강원에너지 사실 생소하죠. 역시 이 종목 역시도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최근에 약간 테마 성격으로 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시세를 좀 발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업 강원에너지의 본업을 살펴보면 산업용 설비라든지 뭐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그러니까 설비 중심의 설계 제작 업체예요. 본업도 뭐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긴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실제로 최근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역대급 시세를 보여준 거의 뭐 단기간에 2배를 끌어올렸었죠. 이 2배를 끌어올린 원동력, 어, 종목명이 에너지가 붙어 있어서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업은 발전 플랜트 쪽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발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역시 아니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시세가 폭등을 한 이유는 강원에너지는 지금 자회사, 그러니까 강원이 솔루션이라는 기업과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핵심적인 재료로 엮이면서 강원에너지의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2차전지가 주요했죠. 그 중에서도 금양 같은 물론 금양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막강한 재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금양이라든지 또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또는 폐배터리 쪽 전반으로 세비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8월 중순부터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강원에너지 역시도 상당히 조용하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이 부각되지 않았죠. 아직 시장에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설비부터 해서 양극재 전공정 엔지니어링, 리튬 소재라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자회사랑 같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최근 국내 완성체 업종이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의 IRA 법안 통과 때문인데 이거를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일선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바로 이 강원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전반으로 조정 파동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자리를 좀 잘 잡고 난다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신규 사업인 양극재 업체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을 한다면 아마 지금 더 이상 강원에너지의 주가 수준은 여기서 머무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7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1,000억 원, 영업이익이 한 105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난해보다 대략 매출액은 120%,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45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양극재 업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거의 2배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래 신사업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5% 공략주 강원에너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